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중공성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중공성성을 아마 어디선가 이제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데이터를 제가 이제 요런 데이터를 가정을 했습니다. 그 학점이랑 토익이랑 탭스랑 이렇게 점수가 있는 데이터이고, 요거는 제가 그 다중공성성 설명할 때 엄청 많이 쓰는 데이터예요. 제가 이제 직접 만든 데이터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데이터가 약간 좀 어설픈 점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뭐 토익 같은 경우는 이제 점수가 정수로 들어가 있는데, 탭스는 이제 뭐 699.992라는 이제 점수는 이제 실제로는 없죠. 근데 제가 그냥 임의로 만들었습니다. 데이터를 살펴보면 특징이 있는데, 당연히 이제 그 토익이랑 탭스는 굉장히 비슷한 값을 갖고 있어요. 여기 이제 첫 번째 로우만 보면은 그 토익이 700점이고 이 어떤 이제 그 학생이라고 하겠습니다. 어떤 학생이 이제 탭스 점수는 699.992라는 이제 점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학생은 토익이 765점이고, 그 다음에 탭스 점수는 765.003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갖고 사실상 거의 그 토익 이꼴 탭스라고 봐도 거의 무방하죠. 그러니까 이 점수가 이제 거의 비슷하니까 만약에 토익 이꼴 탭스였으면은 요거는 그냥 그 상관계수 값이 1이 나왔겠죠. 완전 똑같으니까. 근데 거의 이제 토익 이꼴 탭스처럼 이제 생각해도 무방한 자료이니까 상관계수 값이 1은 아니겠지만 1에 되게 이제 가까운 값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아무튼 이제 이러한 자료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때 이 데이터 프레임이 이렇게 생겼고, 각각의 이제 컬럼들을 제가 이제 여기 지금 학점을 x1, 토익을 x2, 그다음 탭스를 x3 이렇게 데이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x1, x2, x3 이렇게 이제 받아버리면 그 x1에는 이렇게 이제 학점이 이제 쭉 들어가 있고, 뭐 x2에는 토익 점수가 쭉 들어가 있고, x3에는 GPA 점수가 이제 들어가 있죠. 이 토익이랑 뭐 GPA나 탭스 뭐 이런 거는 이제 어디 쓰냐면은 그 취업을 해가지고 뭐 그 회사 다닐 때 연봉 같은 거를 이제 요 테이블을 보고 산정을 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마음대로 이제 데이터를 만들어 보면 연봉은 이제 Y라고 제가 이제 할 건데, 연봉은 어떤 규칙이 있냐면은 학점에다가 600만 원을 곱해요. 그러니까 학점 1점당 600만 원씩 이제 준다고 치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어떤 학생이 학점이 4점이 평균이라고 치면은 연봉이 기본적으로 2,400부터 시작하겠죠. 그 다음에 토익 1점당 연봉 5만 원씩 올려줍니다. 그러니까 토익 100점 올리면 연봉 500만 원 올라가겠죠. 딱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세상 일이라는 게 이제 항상 그 약간의 이제 운적인 요소가 작용하잖아요. 그 운적인 요소는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그 요 수식보다 연봉을 좀 더 받을 수도 있고 덜 받을 수도 있고, 요런 운적인 요소가 있다고 할 때 이게 데이터가 몇 개지? 데이터가 5,000개니까 여기다가 5,000을 좀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5,000개의 이제 랜덤을 뽑고, 이건 이제 연봉이 이제 뭐 몇만 원인데 이 운적인 요소로 뭐 0.34만 원 차이 나고 연봉이 이럴 것 같진 않으니까 좀 이제 가감하게 오차항에 300 정도를 이제 곱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그 운적인 요소에 따라서 이 사람은 이제 300만 원 정도 더 받고, 이 사람은 한 450만 원 정도 덜 받고, 이런 거를 이제 모델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Y에다가 이렇게 이제 넣어줄게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거는 시드를 좀 잡아주고, 그러면 연봉이 이제 그 5,848만 원, 그 6,243만 원, 이제 이런 게 이제 여러분들이 초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수식에 맞춰가지고.
히스토그램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Y가 이제 나왔으니까 대충 평균이 이제 한 5,800 정도에 많이 받는 사람은 이제 뭐 한 7,700 정도도 이제 받는 것 같은데 뭐 이 사람들은 이제 뭐 토익당 900점이고 학점도 한 뭐 그 거의 만점이고 이제 요러면 이제 연봉이 세고 그 이제 취업을 했는데 연봉이 좀 낮은 케이스는 뭐 3,900 뭐 이런 연봉을 이제 받고도 살아갈 수 있다. 뭐 이렇게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이제 연봉이 결정이 될 수 있는데 이거는 제가 그냥 하나의 시드를 고정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 하나의 세계에서 연봉이 이렇게 결정된다는 거고 내가 이 똑같은 스펙을 가지고 그 다시 이제 뭐 타임스톤 이런 게 있다고 치면은 연봉 협상을 이제 운적인 요소를 이제 좀 그 관찰을 하고 싶어서 연봉을 받고 그다음에 이걸 시간을 되돌린 다음에 다시 연봉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 걸 이제 한 4번 정도 한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히스토그램 이렇게 이제 한번 될 수도 있고 얘가 P1 이 그림을 P2라고 이제 저장을 하면은 P1 P2 요게 이제 그 첫 번째 평행세계 그다음에 이제 그 얘가 이제 평행세계 2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겠죠. 한 3, 4까지 이제 만들어 봅시다. 다 비슷하네요. 그렇죠? 뭐 이게 큰 차이 나겠어요. 그 운적인 요소가 이제 있는데 뭐 그게 이제 뭐 적당히 이제 분포를 하면은 대충 이게 다 비슷하게 나오겠죠. 그렇죠? 연봉은 뭐 운적인 요소가 있지만 뭐 갑자기 이제 연봉이 이제 뭐 1억이 넘는다던가 이제 그런 일이 생길 것 같지는 않고 대충 이제 이러한 분포에 떨어지게 될 겁니다. 이거는 이제 되게 그 썰렁한 슬라이드죠. 이거를 뭘 말하고 싶은지 아마 모를 것 같은데 이게 평행세계 4개에 대해 가지고 Y의 분포가 되게 비슷하다라는 거를 일단 기억을 한번 해두세요. 그러니까 그 시드를 바꿔도 뭔가 Y에 대한 거는 이제 크게 달라지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요런 데이터를 볼 수도 있고 2번 데이터, 요런 데이터를 볼 수도 있고 3번 데이터를 볼 수 있고 4번 데이터를 볼 수 있는데 그냥 눈 감고 다시 뜬 다음에 제가 이거 아무거나 딱 주고 이거 몇 번 데이터인 것 같아? 그러면 잘 모르겠죠. 다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자, 여기서 이제 1번 데이터에 대해 가지고 그 요러한 Y가 있죠. 요러한 Y에 대해서 내가 이제 베타 햇이라는 거로 추정을 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뭐를 알고 싶냐면은 그 5,000개 지금 선배들이 이제 취업한 자료가 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내 학점이랑 내 토익 점수를 이렇게 넣어보고 내가 이제 앞으로 얼마나 이제 연봉을 받을 수 있을지 약간의 이제 오차를 감안해서라도 그런 거를 이제 추정을 하고 그다음에 그래야지 또 미래 계획도 세우고 이제 통장도 만들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갖고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건 뭐냐? 지금 학점은 1점당 연봉은 이제 600만 원 올려주고 토익 1점당 연봉은 5만 원 올려줍니다. 탭스는 그냥 이 기업에서 이제 고려하지 않는다고 칩시다. 기업들에서. 자, 이러한 법칙을 내가 밝혀보고 싶은데 그러면은 우리가 베타잇을 그냥 추정을 하면 되죠. X는 디자인 매트릭스는 상수 텀은 그냥 빵이 이제 트루 모델이잖아요. 제가 넣지를 않았으니까 빵인 거를 그냥 알고 있다라고 칩시다. 그래갖고 여기 1에 해당하는 애는 안 넣었어요. 바이어스 텀은 안 넣었고 이렇게 그냥 디자인 매트릭스를 잡은 다음에 X 트랜스포즈 X의 인버스의 X 트랜스포즈 Y라고 이제 하면은 얘가 이제 베타 햇이 된다라는 거는 저번에 막 열심히 했죠. 저번 시간에 어려웠죠. 그거 좀. 자, 봅시다. 599, 그 다음에 259, 그 다음에 마이너스 254인데 얘는 이제 의미하는 게 뭐예요? 학점을 1점 올리면 연봉 600만 원 올라간다는 소리잖아. 맞죠? 그쵸? 우리가 제 트루 모델을 이렇게 잡았으니까 토익 1점 오르면 얘는 원래 트루 값이 뭐가 돼야 돼요? 5가 돼야 돼. 5가. 그 여기는 빵이 돼야 되잖아. 근데 왜 이러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상한 거죠. 토익 1점 올릴 때마다 연봉을 259만 원씩 올려줘요. 한 토익 100점 올리면은 장난 아니겠죠. 토익 100점 올리면 얼마나 2억을 올려주네. 거의 되게 좋죠. 근데 되게 웃긴 게 탭스는 점수가 높을수록 연봉이 깎여.
탭스가 만약에 1점당 1점이 올릴수록 연봉을 254만 원씩 깎는데 이 좀 세상이 잘못됐죠. 그래갖고 이거는 좀 이상하다. 이게 뭐 개수값이 너무 이상하게 추정되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이제 여기 이제 4개 세계 중에서 다른 세계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에 대한 거로 구한 거니까 뭐 한 10개 정도 좀 조사를 해볼게요. 아이인 10개 정도 이렇게 하고 엔드 이렇게 하고 10개 정도에서 이제 y를 각각 이제 구해주고 이렇게 구해주고 x1, x2, x3는 똑같죠. 이렇게 해주고 얘도 이제 설정을 다시 해주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랜덤으로 이제 10개 평행세계 왔다 갔다 하면서 베타엣을 추정을 할 건데 첫 번째는 그럴듯해. 그러니까 학점 1점당 그러니까 평균 1점당 올려 연봉 600만 원씩 올려준다는 게 트루 모델이었잖아요. 다 이제 600 근처로 나왔잖아요. 그렇죠? 갖고 이거는 괜찮은 것 같은데 여기는 더 심해. 얘는 토익 1점 올리면은 연봉을 마이너스 900만 원 정도 깎아요. 그렇죠? 이거 너무 심하죠, 이거는. 그렇죠? 토익 잘못해서 한 10점이라도 올렸다가는 연봉 거의 1억이 날라갑니다. 그렇죠? 근데 탭스를 올리면은 연봉을 올려주네. 그래갖고 이게 얘네들은 뭔가 그래도 상식적인데 이거는 되게 비상식적이고 그리고 다음 이제 11번째 평행세계에 갔다고 칩시다. 여기 있는 값은 뭐가 나오겠어요? 한 600 근처 나올 것 같아. 그쵸? 근데 얘는 뭐가 나올 것 같아? 이건 모르겠어요. 이거 완전 지 맘대로 나오는 것 같거든. 거의 이거 몇 천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이거 잘하다 보면 뭐 몇십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거는 거의 이제 도깨비 같은 이제 숫자를 이제 내보내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요 결과를 관찰해 보니까 이게 이 세계가 잘못된 게 아니고 다른 평행 세계도 다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 베타 2랑 베타 3에 대한 개수값이 되게 이상한 방식으로 추정이 되고 있다. 그렇지만 이제 베타 1은 항상 600 근처에서 좀 뭔가 안정적인 것 같다. 이제 이런 거죠. 왜 이렇죠? 아마 이제 답을 알고 계신 분들은 이제 많이 있을 건데 그렇게 사실 이상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토익이랑 탭스랑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토익 점수 이꼴 탭스 점수잖아.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토익 점수만 이제 갖고 있는 건 아니니까 뭐 토익이 900인데 탭스가 빵점이고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때 밀려 쓰지 않은 이상 그런 데이터는 이제 없다고 치면은 사실 이제 토익이 900이면 탭스도 900일 거란 말이야. 토익 이꼴 탭스라고 치면은 그러니까 거의 지금 토익 이꼴 탭스인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처음에 봤던 이상한 요 상황 있죠. 토익 1점을 올리면은 연봉을 259만 원 더 줄게. 근데 탭스 1점 올리면은 내가 254만 원 깎을 거야. 라는 거를 종합해 갖고 생각을 해 봅시다. 내가 토익을 1점 올리면 탭스도 당연히 1점이 올라갈 거거든요. 왜냐면 거의 똑같은 애니까. 토익을 1점 올리면 259만 원 주는데 다시 이제 탭스가 1점 올라가서 254만 원 깎는데 라는 거를 종합하면 뭐냐면은 1점 올리면 하여튼당 5만 원씩 더 받는 거거든. 그렇죠? 그래서 요거 두 개의 합이 5가 되면은 뭔가 이제 연봉 추정이 그럴듯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떤 값들이 되게 이상하게 느껴졌었는데 사실 이러한 애들이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느껴졌었는데 여기 이제 베타 햇이라는 애를 잘 보니까 여기 마이너스 112 그다음 117 두 개 더하면 대충 얼마예요? 5죠 5. 그다음에 여기에도 마이너스 1585 1590 두 개 더하면은 또 기가 막히게 5 근처로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아무 숫자나 찍는 거는 아니고 여기에 첫 번째는 이제 베타 1의 해시고 두 번째 값은 베타 2의 해시인데 세 번째는 베타 3의 해시 되고 그렇죠? 이런 게 있다라고 했을 때 베타 2의 해시랑 베타 3의 해시랑 두 개를 더해 가지고 뭐가 되는 규칙이 있을 것 같아요? 5가 되는 규칙이 있을 것 같죠. 그렇죠?
그래서 이 첫 번째 평행 세계에서도 5가 나오고 두 번째 평행 세계에서도 5가 나오고 그래서 또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괜찮아요. 컴퓨터는 일을 잘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다 이제 5분초로 추론이 되죠. 그래서 아무튼 이제 토익이랑 이제 탭스하고 합쳐가지고 연봉을 대충 1점당 5만 원씩 준다라는 이야기구나라는 것까지는 이해를 했는데 우리는 이런 개수값을 원하지 않거든요. 이게 되게 짜증나는 상황이에요. 왜 짜증나는지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현상이 이제 다중공선성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문제점. 해석이 거의 불가능하거나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간단한 다중공선성 모형인데도 그 해석이 좀 어렵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좀 약간 또 맛이 간 것 같아갖고 다시 켜고 뭘 했다고 버벅거리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처음에 한 말 했죠. 토익 점수를 올리면 그 연봉 줄어드냐? 토익 점수 올리면 왜 연봉 줄어드냐? 이게 되게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이게 알고 보니까 지금 토익 점수하고 텍스 점수, 그러니까 토익 점수가 X2에 들어가 있고 텍스 점수가 X3에 들어가 있는데 X2하고 X3가 지금 종속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코릴레이션이 1에 가깝잖아. 그러니까 릴레이트 되어 있으면은 베타 2하고 베타 3의 추정값도 릴레이트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둘이 합쳐갖고 5가 돼야 된다라는 어떤 제약이 걸려버리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얘도 이제 종속이 되어 있어요. 얘가 이제 선형적으로 종속되어 있으면 얘도 이제 선형적으로 종속이 되어 있고 그럼 이제 개수들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은 x들끼리 종속성이 있을 때는 개수들을 걔네들을 한 번에 묶어가지고 뭔가 잘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까다로워 사실은. 실제로 이제 마이너스 얼마 이렇게 나오면은 뭐지? 토익 올리면은 연봉 깎겠다는 소리인가? 이제 여기에서 일단 멘탈이 갈리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지금 둘이서 완전 그냥 1대1로 딱 종속 관계에 있는 건데 변수 한 3, 4개가 막 서로 다 되게 이제 희한한 방식으로 종속 관계가 있으면 찾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요런 게 이제 찾기 어려워. 그거를 좀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여러 개의 이제 평행 세계에서 각각 추정값을 보면은 이렇게 좀 보다 보면은 그래도 규칙이 딱 보이잖아요. 이거 2개 더해서 5라는 소리네. 이렇게 이제 규칙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데이터 하나만 딱 주는데 이런 규칙을 또 찾기가 어렵죠. 우리는 지금 컴퓨터에 앉아갖고 이거 계산기만 치고 있으니까 이런 게 이제 규칙이 보이는데 실제로는 이런 규칙을 찾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통계적인 이유인데 분산이 커요. 분산이 크다라는 거는 여기 있는 값들 있죠. 요렇게 591, 590, 603, 597 요러한 베타 1의 추정값들을 싹 다 모아갖고 분산을 구해본다고 칩시다. 뭐 별로 안 되겠지. 뭐 1근처겠지. 그쵸? 이거 되게 작아요. 얘네들을 모아서 분산 구하면은 이거보다 훨씬 크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베타 1의 이제 분산이랑 베타 2의 분산이랑 그러니까 베타 2의 추정값의 분산, 베타 3 추정값의 분산 같은 게 비교를 해보면 얘네들은 분산이 되게 커요. 이게 뭐가 문제냐? 이게 문제가 좀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이제 요 논리대로 치면은 베타 2를 1005라고 내가 주장을 하고 베타 3를 마이너스 1000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맞죠 이것도? 왜냐면 2개 더해갖고 5가 됐잖아.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무수히 많은 해를 구할 수 있고 되게 무수히 많은 또 넌센스한 그러한 코에피션트들을 잡을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데이터가 여기 10개의 데이터 셋이 있을 때 10개의 평행 세계가 있을 때 얘네들은 추정값이 좀 안정적이야. 그렇죠? 근데 여기 뒤에 있는 추정값은 데이터가 조금만 바뀌어도 이게 팍팍 변하죠. 왜냐면 분산이 크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 갖고 총 뭐 한 1000개의 데이터 중에서 8개 아니 800개 정도만 트레인에 넣고 200개 정도만 테스트에 넣었다고 쳐요. 그래서 추정한 거랑 700개를 넣고 300개로 분리했다고 칩시다. 여기에 대해서 이거는 추정값이 그냥 괜찮을 거야. 비슷할 거예요. 얘는 추정값이 확 달라집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트레인에서 뭐가 적합될지 그냥 거의 도깨비예요. 아무것도 모르겠어. 둘이 더해서 5가 된다는 거밖에 모르겠고 이게 되게 사람 불안하게 만들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조금 그 감이 좀 안 올 수가 있을 것 같아갖고 일단은 그 이러한 베타 1이랑 베타 2랑 베타 3랑 얘네들을 각각 이제 한번 구해보고 분포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임스톤 한 10,000번 정도 쓴다고 칩시다. 라지 n을 10,000번 정도로 이제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y는 아까 뭐 복사한 거 없나? 그 600 곱하기 그거 있죠? 이거. 자 이제 요런 데에서 하나 이제 샘플을 만들고 이거 좀 봅시다. 이게 약간의 이제 좀 트릭을 쓸 건데 우리가 첫 번째 이제 평행 세계에서 y하고 x가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첫 번째 평행 세계에 대한 베타 햇은 어떻게 구하냐면은 x 트랜스포즈 x의 인버스의 x 트랜스포즈 y 이렇게 구하죠. 두 번째 평행 세계도 y하고 x가 있었는데 첫 번째 평행 세계에 있는 y하고 두 번째 평행 세계에 있는 y를 제가 그냥 구분을 하기 위해서 얘는 y1이라 하고 얘는 y2라고 그냥 놓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평행 세계에 있는 y 추정값은 얘가 되고 두 번째 평행 세계에 있는 추정값은 이렇게 되겠죠. 그쵸? 이렇게 되겠죠. 이게 쭉 있으면은 사실 우리가 이렇게 놓을 수가 있거든요. y1, y2 이런 거는 이제 5000 곱하기 1 벡터가 되죠. 이렇게 쭉 모아가지고 이 n만큼의 평행 세계로 고려해요. n은 그러니까 여기 10만이 돼 있죠. 그래서 요 매트릭스 자체는 5000 곱하기 10만 이러한 디멘전을 갖고 있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거 지우개 요러한 매트릭스가 상상이 되죠. 앞에 이러한 매트릭스가 곱해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러한 매트릭스가 곱해진다고 생각을 해봐요. 얘는 이제 디멘전이 5000 곱하기 10만. 얘는 디멘전이 요쪽에 이제 디멘전은 3 곱하기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디멘전은 뭐예요? 이것도 3 곱하기 5000.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에는 얘하고 이거 전체는 3 곱하기 5000이 되고 요렇게 해서 곱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러한 애를 요렇게 뺀다면은 얘가 이렇게 들어가서 곱해지고 요렇게 들어가서 이제 곱해지고 이러한 방식으로 곱해질 수가 있겠죠. 그렇죠? 얘를 큰 y라고 내가 놓을게요. 이 큰 y라고 놓으면은 이 10만 개의 평행 세계에 대한 베타 햇을 한 번에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 에러텀을 이제 정의를 할 건데 랜드 n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n 라지 n만큼 에러텀을 만들어주고 곱하기 이제 300 이렇게 이제 해줄게요. 그럼 이제 이러한 매트릭스가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600 곱하기 x1 플러스 5 곱하기 x2 이런 애가 있는데 얘는 이제 디멘전이 5000 곱하기 1일 거야. 그쵸? 얘는 이제 5000 곱하기 1이 되고 근데 여기에다가 2라는 거를 이제 더할 건데 그럼 5000 곱하기 1이고 여기는 5000 곱하기 10만이니까 브로드캐스팅이 되겠죠. 얘가 거의 이제 그 상수처럼 돼가지고 얘는 브로드캐스팅이 되니까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y는 이렇게 되겠죠. 큰 y는 이제 여기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평행 세계에 대한 연봉값들, 두 번째 평행 세계에 대한 연봉값들 이런 것들이 쭉쭉쭉쭉 나오게 되겠죠. 그래갖고 요 그 지원자 같은 경우는 처음 세계에서는 6,199만 원을 받았는데 그 다음 세계에서는 이제 요렇게 받고 그러니까 여기는 로우끼리 좀 비슷해지고 이러한 상황이 되겠죠. 아무튼 여기에서 비햇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은 x 트랜스포즈 x의 인버스의 x 트랜스포즈 라지 y를 곱하게 되면은
B햇이 나오게 되고 안 나오네. X를 선언을 안 했네요. 그리고 이제 요게 3 곱하기 10만인가? 만이네. 3 곱하기 만 매트릭스가 되는데 여기 있는 세 개 이제 요게 뭐예요? 그 첫 번째 평행 세계에서 그 600만 원, 그다음에 토익 1점 물론 얘는 1,300만 원 올려주고 그다음에 탭스는 1,297만 원 깎고 뭐 이제 요런 거죠. 얘는 두 번째 평행 세계 갔을 때, 세 번째 평행 세계 갔을 때 이제 이런 거고 이거는 이제 그 10만 개의 평행 세계에서 베타 1의 추정값들이고 요거는 10만 개의 평행 세계에서 베타 1의 추정값들이고 이제 요런 식이겠죠. 그래서 이치 로우라는 함수를 써주고 B햇에 첫 번째 로우, 두 번째 로우, 이제 세 번째 로우가 이제 뽑히게 될 텐데 첫 번째 로우의 값을 제가 베타 1의 추정값들, 그 다음에 두 번째 로우는 베타 2의 추정값들, 얘는 베타 3의 추정값들 이렇게 이제 뽑아주게 되면은 각각 이제 이러한 애들이 나오게 되고 히스토그램 요거를 그려봅시다. 베타 1의 추정값들, 그래서 이제 P1이라고 이제 저장을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죠. 600만 원 근처에서 그러니까 뭐 진짜 되게 이상하게 추정돼갖고 570만 원이 나올 수도 있어. 그리고 이상하게 추정돼서 630만 원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600만 원 근처에 있는 값들이 잘 추정이 되고 있죠. 그렇죠? 다른 애들도 좀 봅시다. 베타 2, 베타 3, P2, P3 하면은 자, 얘는 베타 1의 추정가 600만 원 근처에서 놀고 있는데 얘는 지금 트루 값이 뭐여야 돼요? 5. 얘는 트루 값이 빵이어야 되죠. 근데 지금 분산이 어때요? 그냥 분산의 사이즈가 달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000부터 3,000까지 왔다 갔다 하잖아. 그렇죠? 얘는 이제 끼케야 570부터 630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얘도 이제 사이즈가 다르죠, 분산이. 그래갖고 이게 그 되게 이제 도깨비 같이 추정이 되는구나. 그래갖고 이 추정값의 이제 분산이, 그러니까 그 x2하고 만약에 x3하고 이제 릴레이티드 되어 있으면은 x2에 대한 코에피션트하고 x3에 대한 코에피션트의 그 추정값은 이 돌릴 때마다 그냥 다르게 나온다. 뭐가 이제 나올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분산이 크면은 오버피팅이 생기거든요. 이게 왜 이런지 잘 이해가 안 되죠. 요거는 그냥 그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이론적인 게 좀 정리가 되어 있을 테니까 그냥 상상을 좀 해봅시다. 자, 트레인에서 내가 개수를 추정했어요. 근데 토익을 1점 올리면 연봉이 5,005만 원 상승하고 뭐 이럴 수도 있거든요. 이게 보니까 뭐 마이너스 3,000도 나오고 플러스 3,000도 나오고 뭐 그렇잖아. 탭스를 1점 올리면 연봉이 5천만 원 감소하는 법칙을 발견할 수 있죠. 그렇죠? 플러스, 그러니까 두 개 더해서 플러스 5가 되면 되니까. 테스트에서 3명의 학생이 왔는데 뭐 GPA는 모르겠어요. 그건 나는 이제 별로 관심 없고, 학생 1은 토익이 805점, 탭스가 805점 똑같네요. 그렇죠? 학생 2는 토익이 800점, 탭스가 810점. 학생 3는 토익이 810점, 탭스가 800점. 제가 볼 때 이 세 학생은 실력이 비슷해요. 평균적으로 805점이잖아. 그렇죠? 실력이 비슷해. 근데 이 추정값에 대해서 연봉을 계산을 하잖아요. 이거를 이제 제가 여기다가 쳐놨는데 학생 1 같은 경우는 805점 토익 점수 곱하기 토익 1점 올리면 연봉 5,005만 원 더 준다며. 그렇죠? 이렇게 곱했어요. 그 다음에 805점 탭스 점수, 탭스 1점 올리면 연봉은 5천만 원 깎는다며. 그래서 이제 두 개 뺐어요. 이렇게 해서 계산된 애가 4,025. 그러니까 얘는 연봉이 이제 토익이랑 탭스를 이제 고려해갖고 4,025 정도로 이제 결정이 됐어요. 이거는 합리적이죠. 근데 학생 2 같은 경우는 탭스를 잘 봤어. 탭스를. 토익을 잘 봤어야 되는데 탭스는 지금 올라가면은 점수 깎인단 말이에요. 연봉 깎인단 말이에요. 얘가 하필 또 탭스를 잘 봤어. 차라리 이게 790이었으면 나왔을 텐데. 근데 탭스를 이제 잘 봤기 때문에 토익에다가 800 곱하기 5,005, 그 다음에 810 곱하기 5,000 이렇게 하면은 얘는 연봉이
마이너스 일단 4억 깎이고 시작하죠. 그렇죠? 맨 마지막 학생은 토익을 또 운 좋게 이거 하나 뭐 찍어서 더 맞췄나 봐. 토익이 810점이고 얘 이렇게 됐어요. 5억부터 시작합니다. 5억 4천부터. 그렇죠? 이게 맞겠어요? 안 맞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트레인에서 뭐 되게 이상한 방식으로 이렇게 연봉을 추정하는데 트레인에서는 이렇게 해도 맞았겠지. 그렇죠? 트레인에서 모든 데이터에 대해 갖고 이렇게 해도 그냥 어느 정도 맞았겠지만 테스트에서 이런 애들도 올 수 있는데 그 이 트레인에서 찾은 법칙이 테스트에 통용이 되겠냐? 안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 상상 실험을 이제 좀 해봐갖고 이제 결론을 내리면 트레인에서 이제 토익 1점당 뭐 연봉이 5,500만큼 올라가고 1점당 연봉이 5천만큼 감소한다. 이렇게 적합이 잘 되어서 트레인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되게 잘 설명했다고 쳐도 여기도 이제 되게 잘 설명을 했을 거 아니야. 3천 이런 것도. 그렇죠? 되게 잘 설명을 했다고 쳐도 그게 테스트 데이터셋에서는 완전히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다중공론성 이게 되게 짜증나는 상황이다. 첫 번째 짜증나는 이유는 그 개수 해석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뭐 토익 점수를 올리면 연봉이 깎이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식의 이제 해석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그렇게 해서 해석을 한다고 쳐도 그러니까 변수들 간에 다중우주로 그 다 조사를 해가지고 종속성을 완벽하게 파악해갖고 아 이거 두 개 더하면 5야. 그래갖고 이거 해석 어렵지 않아라고 된다고 쳐도 애초에 분산이 크기 때문에 여기서 적합한 값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해결하냐? 되게 많아요. 당장 생각나는 거는 뭐가 있죠? 탭스를 빼고 분석하면 되죠. 왜 탭스를 빼고 분석하냐? 그냥 내 마음이죠. 비슷한 것 같으니까 빼는 거죠. 토익을 빼고 분석해도 되고 둘 중 하나를 이제 빼고 분석해도 되고 아니면 뭐 그 토익이나 탭스나 비슷한 거 아니야? 이러고 그냥 토익 더하기 탭스 나누기 2 뭐 이렇게 해서 두 개 평균 내 가지고 나는 이거를 세로 변수로 받아갖고 분석하겠다. 뭐 그래도 이거를 피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둘이 더해갖고 5가 되는 막 이런 그 여러 가지 수학적 해가 나오는 상황을 피하기만 하면 되니까 뭐 또 다른 방법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있겠는데 약간 좀 실전적인 방법은 의사결정 나무 같은 거를 쓰면은 그냥 피해집니다. 그래갖고 뭐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전통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은 두 개가 있습니다. 차원 축소를 이용해 가지고 이거를 피하는 방법. 두 번째는 페널티 메소드. 그러니까 벌점 함수를 이제 손실 함수에 섞어 버려요. 그래 가지고 이거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이론용입니다. 실전용이라기보다 어디 뭐 그 면접 보러 갈 때 이제 질문으로 나오거나 대학원 이제 갈 때 하고 실제는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트리 돌리면 됩니다. 한번 봅시다. 자, 이 일반적인 회귀 문제는 얘를 푸는 거죠. 요거를 요 안에 있는 요 텀을 이제 로스 펑션이라고 하고 요거를 이제 미니마이즈하는 베타에서 찾는 건데 요거는 이제 베타에서 구하면 x 트랜스포즈 x 인버스 x 트랜스포즈 y로 계산하면은 우리가 수학적인 베타에서 구할 수 있다라는 거는 잘 알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 수학적인 해가 실질적으로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실제로 얘를 미니마이즈 하는지는 나는 별로 궁금하지도 않아. 일단 얘가 그러니까 어떤 값으로 미니마이즈가 됐다고 쳐도 여기 있는 코에피션트 값이 뭐 예를 들어서 플러스 5,005, 마이너스 5,000 같은 값이면은 난 별로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학적으로 요거를 풀면은 일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지금 안 끝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도대체 요 로스 펑션은 어떻게 생겼는지 요거를 한번 좀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문제를 단순하기 위해서 지금 GPA 같은 경우는 잘 추정이 되고 있죠. 그래갖고 얘는 그냥 우리가 잘 추정을 했다. 그러니까 이 개수값은 600이죠. 이 600이란 값은 잘 추정을 했다라고 칩시다. 그래서 begin 여기에서 제가 이제 y 값에다가 y tilde라는 값을 새롭게 정의를 할 건데 y tilde는 x 빼기 600인가?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y tilde라는 값이 나오게 되고 얘네들에 있는 값은 뭐예요? 이거는 순수 토익 플러스 탭스 점수에 따라 가지고 결정되는 연봉이에요. GPA에 의해서 결정되는 연봉 그 결정량은 다 이제 제외가 됐습니다. 우리는 하여튼 이제 이 부분만 잘하면 돼요.
이 손실함수라는 거를 정의를 할 건데 손실함수는 이제 요거를 이제 로스라고 제가 잡도록 하겠습니다. y x 베타 트랜스포즈 y x 베타 SSE죠, 그렇죠? 요거를 이제 손실로 잡을 건데 로스라고 이제 하고 얘는 그 함수의 관점으로 보면은 요거는 지금 우리 예제에서는 요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되게 불안한 느낌이 드네. 못 끝낼 것 같은. 마이너스 x1, x2 베타 2 빼기 x3 베타 3.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거의 제곱이죠. 이거 트랜스포즈에 요렇게 해도 되고 트랜스포즈 요렇게 해도 되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그냥 그대로 이제 쓰면은 이제 여기에서 로스라는 거는 y x2 곱하기 베타 2 빼기 x3 곱하기 베타 3 이제 이렇게 곱하기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 손실을 이런 그 함수의 형태로 만들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갖고 내가 베타 2를 3이라고 하고 베타 3를 2라고 했어. 그럼 손실이 얼마야? 이제 이런 관점으로 이제 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함수로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다 베타 2, 베타 3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여기 줄리아에서 선언할 때 이런 식으로 하면 함수 선언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이변수 함수가 선언이 되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창값이라고 믿고 있는 거 있죠. 베타 2는 5가 이제 그 창값이고 베타 3는 0이 창값이잖아요. 이렇게 이제 넣어서 계산을 해보면은 계산이 안 되네요. 여기는 트랜스포즈 빼야죠. 요거는 이제 y 틸다가 돼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y에서는 x1 곱하기 600까지 이제 같이 빼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요거는 이제 잘 추정했다고 생각했으니까 요거로 y 틸더로 바꿔주고 여기도 이제 y 틸더로 이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값이 뭐 요러한 값이 나오죠. 이렇게 컸나? 그치, 이게 크지. 이게 너무 크니까 여기 이 SSE 말고 MSE로 좀 할게요. 예, 이거 샘플 사이즈 수만큼 이렇게 나눠주면은 여기 88955 요런 이제 값이 나옵니다. 근데 얘도 사실상 창값 아니야? 41 이렇게 넣어도 왜냐면 둘이 합쳐서 5가 되면 되거든, 그렇죠? 요것도 사실상 창값이죠. 그래서 거의 비슷하죠, 그렇죠? 얘는 아니죠. 요렇게 하면 이제 창값이 아니죠. 그러니까 로스가 이제 확 커지게 됩니다. 그쵸? 이게 7승이 되잖아요. 얘는 이게 10에 5승이 돼 얘는 이제 10에 7승이 되니까 엄청 커지게 됩니다. 그래갖고 이런 로스를 최소화하는 애가 뭐 5,0이거나 아니면은 뭐 2.5, 2.5거나 이제 요러한 값들이 이제 8895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찾으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그 베타 2하고 베타 3를 가지고 막 이거 계속 넣어보면서 살 수는 없으니까 요거를 모든까지는 아니고 어떤 레인지에 있는 베타 2하고 베타 3를 쭈루룩 넣어보고 이거를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0부터 그러니까 트루 값이 0, 5 사이에 이제 있겠죠. 얘는 이제 마이너스 10부터 15 정도까지 0.5 정도 상승해서 15 정도까지 이렇게 잡아주고 그다음에 플라 베타 2 베타 3 그다음에 로스 이렇게 해주고
이거 갑자기 옵션이 기억이 안 난다. 등고선 그리는 게 뭐더라? 아예 그냥 뭔가 삭제된 것처럼 기억이 하나도 안 나네. 아 맞다, ST 스타일. 여기는 하나는 이렇게 그 2차 공면을 한번 그려주고,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게 나오는데 그 칼라바는 이제 좀 그 너무 커가지고 제가 이제 싫어서 이것 좀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생겼네. 좀 돌려볼까? 요렇게 대충 이제 요렇게 보면은 거의 2차 곡선처럼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 최소값이 요 라인에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요 라인. 그렇죠? 여기 있는 요 라인. 여기 있는 요 라인에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라인에 대한 게 지금 베타 2 플러스 베타 3는 5를 만족하는 애들이 이 근처에 지금 몰려 있겠죠. 대충 찍어보면은 뭐 그쵸, 이제 요런 애들 x가 이제 15, y가 마이너스 10 두 개 더하면은 5, 그쵸? 요런 애들이 있거나 이제 뭐 이 x가 이제 11, y가 마이너스 6, 요런 애들이 있거나 하여튼 이제 요 라인에 있는 애들 있죠. 요 라인에 있는 애들이 두 개를 더해서 대충 이제 5가 되는 애들이고, 이게 이 전체 이제 이러한 값들보다 최소가 되는 애들이 이제 뭐겠죠. 물론 이 라인이 완전 Z축의 평행하게 이렇게 나와 있진 않겠죠. 뭔가 조금 구분할 거예요. 그래갖고 이것들 중에서도 약간 좀 더 이제 낮은 부분이 있고 약간 좀 더 높은 부분이 있고, 그 약간 좀 더 낮은 부분을 우리의 x 트랜스포즈 x의 인버스 x 트랜스포즈 y가 잘 찾아준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여기 있는 라인들 중에 이제 어떠한 해라고 해도 사실상 실제 모델이라고 이제 봐도 무방한 거죠, 수학적으로는. 이거는 왜냐하면은 그 이 중에서 뭐가 높고 낮냐라는 거는 약간 이제 오차 같은 것들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되다 보니까. 자, 이제 요거를 보면은 이 옆에 있던 이거는 이제 등고선을 그린 건데, 빛 정도로 이렇게 좀 설정을 하면은 여기에 이제 라인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는 g 값이 똑같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죠? 등고선 뭔지 알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는 이제 여기에 있는 요 선을 따라서 여기에 있는 이러한 애들이 이제 값들이 다 이제 똑같다라는 거고, 여기에 있는 애들도 값들이 똑같다라는 거고, 이것을 이제 좀 상상을 하면은 이제 여기에 있는 요 라인도 값들이 이제 똑같다라는 게 될 텐데, 지금 이제 이쪽에 여기에 해당되는 게 여기에 걸려 있고 여기에 해당되는 게 이쪽에 이제 걸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렇게. 그럼 이제 여기 빨간 라인에 해당되는 거 여기 이런 빨간 라인에 해당되는 게 되겠죠. 보니까 이 중에 이제 하나가 우리가 이제 원하는 값이 있죠. 5,0. 그렇죠? 5,0가 이런 점이나 아니면 이제 요런 점이나 0,5 아니면 이제 그거를 이제 확장할 수 있는 이러한 점들이 그 수학적으로 보면은 이 로스 펑션을 이제 최소화하는 그 점들이 모인 선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고 싶은 말은 뭐냐, 그러니까 베타 2하고 베타 3의 합이 대충 이제 5 근처라면은 로스 값을 이제 거의 최소 값이랑 이제 비슷하게 다 만들죠. 그래갖고 실질적으로 이 그 라인에 있는 해 중에서 뭐를 찍어도 사실 그 큰 문제는 안 돼요. 그렇지만 수식적으로는 큰 문제가 안 되지만 이게 통계적으로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1, 2, 3이 있다고 칩시다. 여기 베타 2를 내가 2.5라고 추정하고 베타 3를 2.5라고 추정했어. 요거는 이제 그 거의 뭐 트루 모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제 요거 두 개를 더해갖고 이제 5가 되니까 요거는 그냥 완전 트루 모델이에요. 토익을 제가 아까 5로 설정하고 탭스 정수를 빵으로 설정했잖아.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완전 진짜 뭐 그 진짜 트루, 트루가 이미 진짜라는 의미이긴 한데 찐 트루, 그쵸? 얘도 그냥 거의 트루로 봐도 돼요, 그쵸? 왜냐하면 이제 두 개를 더해갖고 5가 됐잖아. 근데 1하고 2는 괜찮거든요. 1하고 2는 뭐 예를 들어 갖고 상식적으로 용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내가 1점 올리면 토익 1점 올리면 2.5만 원 올려주고 연봉을, 그다음에 탭스 1점 올리면 2.5만 원 올려줄게. 이거는 이제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가고 해석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이제 했던 이 요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죠. 뭐 이런 학생들이 있다고 쳐도 토익하고 이제 탭스를 좀 더 잘 봤다. 그럼 뭐 2.5만 원에 곱하기 뭐 한 10 정도 5 그러니까 평균 이제 이 학생보다 아마 2.5만 원 곱하기 5니까 한 12.5만 원 정도 이제 차이가 날 거 아니에요. 뭐이 정도 차이는 뭐 괜찮잖아요. 우리가 이제 뭐 살면서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2.5나 이제 뭐 2.5, 2.5나 5,0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해석도 잘 되고, 그다음에 이런 문제도 잘 안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이게 연봉이 이제 뭐 1.5면 5천만 원 올려줘,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 갖고 이게 여기 5억 올려준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5억 마이너스 5만 원 정도만 이제 깎아준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똑같은 거잖아요. 이 문제가 더 심해지겠죠.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이런 거를 이제 피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상식적으로는 이게 1, 2가 이제 맞는 거지 3은 이제 용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개수값이 이제 최소한 0과 5 근처였으면 좋겠단 말이야. 물론 이제 뭐 실제 개수값이 0이라고 해도 우리가 통계적으로 추정하다 보면 마이너스 0.2 이렇게 추정될 때도 있으니까 마이너스 0.1 뭐 나오고 뭐 이런 거 정도는 이제 괜찮은데 뭐 마이너스 1000이 나온다 이런 건 이제 용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요 세 가지 경우 있죠. 요 세 가지 경우에 컴퓨터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뭔가 그럴 것 같은 안 좋은 느낌이 들면 항상 똑같 그게 일어나네. 절대 못 끝내는구나 이거. 아 이제 갑자기 멘탈이 깨지네. 뭘 써야 될지 모르겠네. 시계를 딱 보는 순간 멘탈이 깨졌어. 2.5 2.5 로스 값 찍어 봅시다. 8895 그래.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거의 준투루, 그렇죠? 그다음 얘는 50 이렇게 넣어봅시다. 이거는 완전 이제 찐투루죠 이거는, 그렇죠? 이거는 똑같은데 찐투루인 경우가 약간 뭐 0, 뭐 87 뭐 이렇게 갖고 좀 낮네요. 이건 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뭐가 낮을지 잘 몰라요. 여기서 뭐가 낮게 나오는 거는 이제 랜덤이니까 거의. 그다음에 이 100에 마이너스 95 이거를 넣어봅시다. 이게 제일 낫네. 그렇죠? 그 컴퓨터 입장에서는 뭐를 선택해야 돼요? 이거를 선택해야지. 컴퓨터 입장에서는 왜냐하면은 여기 로스를 가장 최소화하는 애를 계산하라 그래서 로스를 최소화하는 애를 계산해서 줬잖아. 마이너스 100이랑 뭐 마이너스 90 이게 뭐 적합이 된 값인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이거보다 얘는 더 좋은 추정량이죠. 로스 펑션 관점에서. 이대로라면 컴퓨터는 경우 3이 이제 제일 좋다고 생각하겠죠, 당연히. 그렇죠? 해결책. 이런 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개수값들을 추정할 수 있는데 이제 1번부터 7번까지 0,5다, 1,4다 이런 거는 상식적이야. 할 수 있어. 이거는 완전 이제 그 찐 참모형이죠, 진짜. 이거는 완전 트루 모형.
8번부터 11번까지도 그냥 거의 트루라 봐도 무방한 모형들이야 사실 수학적으로는. 그쵸? 근데 이런 거 싫은 거예요. 제가 마이너스 50, 뭐 이거는 뭐 좀 그럴 수 있다 쳐도 마이너스 95에 100 이거는 더 아닌 것 같고 얘는 더도 아닌 것 같고 이거는 더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딱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여기 있는 베타 2하고 베타 3가 일단 뭐 그 마이너스 이런 건 나올 수 있거든. 마이너스 0.2 이런 건 나올 수 있는데 뭐 마이너스 1000에 막 이러면은 듣기도 싫은 거예요. 왜냐면 크잖아 일단 숫자가. 크면은 말이 안 될 것 같거든. 그러면 결국엔 뭐예요?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 얘네들을 보고 관찰한 거는 얘네들이 그러니까 뭐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9천이든 1000이든 막 이런 게 나오면 일단 틀린 것 같거든. 그래서 그런 거를 안 찾게 하고 싶으면은 여기에 절대값이 커질수록 벌점 함수에다가 뭔가 그러니까 벌점 함수라는 걸 만들어서 우리 로스 펑션에다가 페널티를 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 방식은 다음에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다중공성성의 확인 정도로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